손준성 검사 있죠. 검사장으로 승진한 예. 고발 사주. 조성은 네네. 예, 씨가 여기 오마이 TV 나와서 네네. 방송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이 실형을 받았어요. 1년을. 그렇죠. 고발 사주. 고발을 하라고 누군가 시킨 거잖아요. 네. 그 시킨 사람이 있을 거 그 아니에요. 사람들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그 시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장하고 항상 손준성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귀와 눈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정보기획관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누구냐면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명예훼손 피해자다. 이렇게 고발장에 적시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이런 이제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에 이제 그 밑에 있으면서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신 고발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고발 어떻게 들어갔을 거 됐든요. 이 검찰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네.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더라고요. 그건 말이 아마 안 되죠. 사상 초유일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과연 고발 사주가 있었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얼마나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저하고 한바탕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렇죠. 고발 사주 조성훈을 폭로하게 만든 것이 박지원이다. 왜 그랬냐? 그 기사 본 적 있어요. 왜 그랬냐? 네네. 롯데호텔 안가에서 당시 홍준표 경선 대책위원회 책임자인 이 책임자급 네네네. 고위급이 국정원 출신 3급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조승원을 중용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서 나는 그분을 모른다. 또 그런데 그분도 박지원을 모른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그분이 아마 동대문 구청장인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이건 수사해야죠. 왜 안 합니까? 수사는 이제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데 뭐 공수처 재수사를 해야지. 재수사를 해야죠. 그러면 예. 공수처 처장이 지금 뭐 국민권익위원장 부위원장 뭐 자기 측근 윤석열 계로 분류되죠. 소문이 나오는데, 예. 네네.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렵다. 안 하면요 헌법 위반이거든요. 또 문제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살았기 때문에 음, 민주당이 총선 승리해서 특검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특검 가야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일부 언론들이 왜 민주당이 조자랑에 헝칼 쓰듯 특검 하느냐. 이건 안 되는 거는 해야죠. 특검도 법에 정해진 겁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대통령의 고유 그렇죠. 권한이지만 특검도 그렇기 법에 정해진 때문에 겁니다. 저는 네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네. 그러한 월권 행위를 절차적 민주주의도 무시해버린 네네. 즉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민주당 몇 명 과반수 되니까는 정적수가 되지만은 과반수도 안 되는 정의당 의원들 데리고 법안을 통과됐다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합의제 방통위원장 네. 방통위원인데 이 원장이 부위원장 둘이 앉아서 했다가 하면은 이건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강행하면은 저는 방통위원회도 그렇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심의위원회는 그렇고 더하고 선거방송위원회도 그렇고 참. 아니 그리고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야당이 국회의장이 추천한 의원과 심의위원을 왜 임명 안 해요? 글쎄요 왜 이혼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 네네. 절대 민주당이 그것도 너무 법에 정해진 자고우면 하지 겁니다. 마라.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네. 오히려 민주당이 180여 석을 국민들이 당선시켜줬지만은 질질 끌려다니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홍보 하나 할게요. 어떻게요? 제가 이렇게 잘 싸우니까 네, 폴리뉴스에서 네. 전라남도의 가장 유망한 정치인 1위가 1등이 박지원이야. 도대체 연부 역강한 젊은이들은 뭐 합니까?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에이. 자, 민주당이 드디어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평소에 대표 저의 지론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와서 네, 가장 잘한 일. 가장 소통을 잘해서 네, 결정한 최상의 아니다. 소통이 길었어. 진짜 이재명 대표 잘했다. 네, 또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렇습니다. 맞네. 추인해 준 것도 잘했다. 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병리병으로 가자고 난리를 쳤잖아요. 네. 거기에 딱 승복을 하더라고요. 그게 결정되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얼마나 건강한 민주정당이냐. 네, 결정하기 전까지는 개인 의견을 다 얘기해서 토론하고 싸우고 네, 네. 하지만은 결정되면은 승복하는 것이 그렇죠. 더 그게 큰 민주정당이죠. 민주주의다라고 네. 해요. 제3신당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제3신당은 흘러간 미래죠, 뭐. 아니 근데 오늘 아마 결정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3지대 통합공관위원회를 구성한대요. 저는 다 모여가지고. 그것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저는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네, 이준석 대표가 다 잘했는데 네, 유승민 대표하고 함께 가지 못한 것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유승민 대표가 MBC 100번 토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까버리더라고요. 진짜 심하게 까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경기도 오산 우리 안민석 의원 대항마로 거기다 주고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을 시킨다 하는데 안 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부당한 뭘 지적하면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출마도 하지 않고 경기도 서택위원장을 택도 없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든 이준석, 유승민, 이준석 개혁신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도 어렵죠. 그러나 이낙연 당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출마를 하면 뭐 용산 간다겠다, 뭐 광주로 가겠다라고 숙고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안 돼요. 그러나 네. 통합공천은 살기 위해서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제3지대 통합공관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7시 반부터 회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이고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 이원욱, 김종민 의원, 양양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원석 이렇게 전부 다 지금 4군데가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다 모여가지고 용산역이나 수서역에서 귀향 인사를 한대요. 규성 인사를. 그래서 전부 다 무지개 색깔로 다 모이는 거죠. 규성 인사를 해서 통합의 의지를 아마 다질 모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낙연 대표가 광주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네. 광주 서구갑 네. 김명진 후보가 서구갑으로 와라 나랑 붙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주 그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낙연 이만큼 좀 안 돼요. 모욕이죠. 그래서 저는 네. 결국 그렇게 연합공천을 하더라도 네. 호남에서는 한석도 안 되고 네, 네.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를 야권 후보를 떨어뜨리는 윤석열 도우미는 한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예. 개혁신당 영남은
공천을 하면은 그 지역에 음. 못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준석 대표는 역시 스마트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민주진보 연합 세력은 아마도 지역구를 내더라도 뭔가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있지 않을까. 다 나서 버리면 이게 갈라먹기 때문에. 그게 이재명 대표도 네. 100%에서 네. 지역도 연합 공천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에 선고한 예들이 사실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는 저하고 상의를 하면서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내 의원들이 전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명예롭게 져봐야 안 된다. 그렇죠. 이겨야 된다. 선거는 그런 거예요. 정당은 왜 창당하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창당하고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려고 네. 하는 선거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을 상당히 원내 의원들도 반 이상이 그걸 원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은 이탄희 의원 등도 반 정도는 절반 정도 81명 정도는 예, 또 거기는 또 네. 이제 연동형 이렇게 해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통합 내지는 연합으로 가자. 네. 이건 사실 제야 시민 세력의 원로들이 네. 지금 압력을 넣었죠, 뭐. 뭐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데 그러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네. 선배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많은 설득을 했어요. 네. 소탐 대실하지 말자. 그렇죠.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 나빠진 검사 독재 정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뭉쳐야 된다. 네. 통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네. 하는 것을 이부영 이사장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에게도 그러한 문제를 상의를 하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해가지고 드디어 준연동형을 택했는데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지역구도 통합 공천을 얘기한 것은 연합 공천을 얘기한 것은 바람직해요. 과거에 그런 성공 사례가 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노회찬 의원 뭐 우리가, 이런 분들 예. 울산 같은 데서는 그래서 그랬죠. 네. 이제 노회찬, 심상정, 울산 네네. 이런 데서 성공을 했고 또 지방 선거에서도 민노당이 몇 개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위원회 진출한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죠. 네네. 그렇지만은 또 민주당으로서는 예비 후보들이 다 나가 있는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것을 창조적으로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죠. 정치라는 게 그리고 그런 거죠.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야당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명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좋다. 그리고 제야 시민사회단체 그 원로들이 저하고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군소 정당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조정도 하고 또 민주당도 독식하지 못하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다. 네. 그리고 지역 연합 공천도 한번 생각해 봐라. 네.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은 우선은 좀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다 그게 민주정당이 시끄럽죠.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 네네. 기본소득당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보연합부로 네네네. 개명을 해서 거기 나갔는데 용해인 대표 같은 분도 퐁당퐁당으로 이제 퐁당퐁당 하자. 네. 하나 하면 그다음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네. 지금 현재는 백가정명이고 좀 시끄럽다고 하지만은 결국 될 것이다. 네네. 네, 그렇게 봅니다. 땅콩 우리 댓글에 땅콩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자랑 한번 할까요? 성경원 앵커님 품격 있고 깔끔한 진행, 박지원 원장님 유쾌한 답변. 그동안 잘 봤습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시장님도 응원했어요. 왜 내 칭찬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아니 이분 쏘는 대로 했어요. 아니 그거. 이번에 뭐 해남반도 진도에서 출마합니까? 출마는 내가 하는데.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도는 과거로 퇴행하지 않고 4년 전에 개정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한 것 잘했어요.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내 의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당 외의 원로들의 의견까지도 다 수렴해서 결정한. 이런 정치를 네, 이재명 대표가 소통해서 네네. 결정을 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에 공천도 네, 친문 친명, 네, 비문 비명 네.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요. 윤석열 도움이다. 그리고 또 이거 불식하자. 언론이 그걸 또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또 자 이게 뭐냐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전에도 이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하잖아요. 지금 뭐 유럽 같은 데는 기후 문제를 반영한 녹색당도 있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가 복잡하게 막 다양화되니까 그런 국민들의 의견도 국정에 반영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에 따른 소수 정당들이 막 생깁니다. 근데 그분들을 배제해 버리면 병립형으로 가면 양당만 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배제가 되잖아요. 그분들도 국민들인데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 동료 시민들인데 왜 그분들의 의견은 국정에 반영 안 해야 되냐고요. 아니, 그렇다면, 그리고 네, 거기에 나가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네,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낮춰야 돼요. 20석에서 5석으로 그러니까. 내리는 일도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이 제안한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거대 양당이 유리한 것만 그렇죠. 민주당이 그렇지만 당장의 눈앞의 실리보다는 명분을 찾은 거지. 명분을 찾아서 결정했다. 자, 시장님 81회 1년 7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번 빼먹고. 네. 한 번은 나의 잘못, 그것까지 하면 뭐 한 번은 83 네. 오마이 TV 잘못. 잘못이 아니라 사정. 잘못이지 뭐. 왜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 다른 거 뭐 중계한다고 하는 거리. 이평화님 아무리 포장해도 속지 않은데요. 명품. 아, 그렇지. 나는 또 나한테 속지 않는다. 자, 시장님 시즌 1을 일단은 마칩니다. 예. 시즌 2 꼭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180만이 넘는 우리 오마이 TV 구독자. 우리 분들께.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때문에 170만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이제 목요일 네. 오후 2시에 방송을 하나 하면은 아, 그리고 이제 3시 반 차로 해남. 내려갑니다. 내려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마이 TV가 네. 시즌 1이 이제 닫았기 때문에 네. 거기를 좀 조정해서 네. 수요일 오전으로 좀 댕길 수 있으면 댕겨보고. 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수기 원래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해남반도 진도로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이번에는 특히 설이니까 네, 그러시겠네요. 오늘 내려가면은 월요일 날 돌아옵니다. 아무튼 우리 손자 보고 싶어서 어떨까? 180만 오마이 TV 구독자 여러분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예. 꼭 실천해 주시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때 한번 내놓으세요. 네. 거의 해남반도 진도 다니면 성경환 씨 언제 또 와요? 물어요. 왜 나를 찾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마이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마이 TV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우선 당장 설이 지난 직후부터는 저희 오마이 TV에서 총선을 앞두고 아주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2대 총선 프로젝트 나 누구? 나는 누구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살아왔고 왜 정치를 하고 어떠한 정치를 할 것인가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나 누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오마이TV를 늘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 좋은 결과 가지고 다시 만나 뵙기를. 예,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잠시라도 헤어지려고 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눈시울이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